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6월 9일에 실시되는 학력평가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고1을 위한 6월 모의고사 대비 국어 공부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학력평가 시행 일정에서 알 수 있듯이 1학년은 올해 4번의 모의고사가 실시되지만 학교에 따라 모의고사에 한 번 또는 두세 번만 응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중에서 3월 학력평가를 응시한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응시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6월 모의고사가 첫 모의고사인 학생들을 위해 모의고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선 작년 수능부터 국어에서 선택 과목이 생겼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치를 모의고사에서는 별도의 과목 선택 없이 화법과 작문 10문항, 언어 5문항, 문학 15문항, 독서 15문항이 출제될 것입니다. 출제 범위는 중학교 전 범위와 6월 수준에 맞는 고1 공통 과목인 국어입니다. 사실 국어는 출제 범위가 수학이나 탐구 영역과 달리 명확하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출제 범위를 살펴보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따라서 6월 모의고사만을 대비하기 위해 국어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내신 대비, 더 나아가 수능 대비를 한다는 마음으로 6월 모의고사도 대비하면 됩니다. 난 아직 고1이니까 모의고사 안 봐도 되지 않나? 나는 수시 쓸 거니까 모의고사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했다시피 학교에 따라 모의고사를 최소 한 번만 응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없게 되는 것이죠. 모의고사는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므로 실전에 임한다 생각하고 모의고사에 응시하셔야 합니다. 또한 1학기 기말고사 또는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6월 모의고사에 나온 지문이 포함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내신 대비를 위해서라도 6월 모의고사는 중요합니다. 따라서 6월 모의고사를 그냥 형식적으로 보는 안 중요한 시험이라고 취급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6월 모의고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월 모의고사에 왜 대비해야 하는지를 살펴봤으니 이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그 공부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했듯이 시험 범위가 중간고사처럼 1단원에서 3단원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전 범위로 방대한 양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막막한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우선 고1 학생들은 대부분 본인이 취약한 부분이 고전시가인지 화법과 작문인지 독서 과학 지문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이 과학기술 지문에서 보기가 주어진 문제다. 이렇게 명확하게 자신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과학기술 지문에서 보기가 주어진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그렇지 않으므로 고1 학생들은 고1인 만큼 골고루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영역별로 나눠서 공부법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화법과 작문. 화법과 작문은 다른 영역에 비해 지문이 어렵지 않죠.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묻는 3점짜리 문항이 오답률이 비교적 높긴 하지만 말하기 방식을 묻는 문제라든지 글쓰기 전략을 묻는 문제 등은 독서의 내용일치 문제보다 훨씬 쉬운 문제 유형입니다. 따라서 화법과 작문을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화작보다는 문학 독서가 훨씬 중요하니까요. 화작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그리고 고1 1학기 때 배웠던 기본 개념들, 예를 들어서 말하기 예절이라든지 언어의 다양성, 그리고 중학교 때 토론이나 협상 이런 것도 배웠겠죠. 이런 것들의 개념이나 방법 등을 우선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모의고사 유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 개념들을 먼저 정리한 후 기출문제를 풀어보며 문제 유형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시간을 재고 풀려고 하진 마세요. 그 다음 언어는 본인이 수능 때 선택 과목으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도 고1, 고2 모의고사에도 나오고 내신 시험에도 시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단 언어의 모든 이론을 꼼꼼히 공부한다기보다는 고1 국어 교과서에 나온 부분만을 중심적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고1 국어 11종 교과서 목차에서 언어가 나온 부분을 정리해 본 건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11종 국어 목차에서 공통되는 언어 파트는 의문의 변동,
그리고 한글 맞춤법, 문법 요소, 그리고 중세국어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따라서 의문의 변동, 문법 요소, 중세국어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본인 학교 교과서가 천재박이라면은 천재박에 해당하는 범위만 공부를 하면 되겠죠. 이론적인 내용을 정리했다면 역시 기출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문제에 출제되는지를 익히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문학은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문학은 개념어를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 운문문학을 정리하고 주요 산문문학을 정리하고 문제 푸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문학은 작년 고1 6월 모의고사에 출제되었던 선지들의 일부를 보자면 이렇게 요약적 서술, 수미상관 이런 것들의 개념을 모른다면 아예 문제를 풀 수 없겠죠. 따라서 필수 개념어들을 정리한 후에 본격적으로 문학작품들을 공부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EBS 윤혜정 선생님의 개념의 나비 효과를 언뜻 들어봤을 거예요. 문학 개념을 정리하기에 정말 추천드리는 교재와 강의입니다. 이 외에도 2주 만에 끝내는 권규호의 문학 개념어, 이 교재도 추천합니다. 문학 개념어들을 공부했다면 이제 주요 고전 시가를 먼저 정리하면 되는데요. 아마 많은 학생들이 고전 시가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요. 고전 시가에는 현대국어와 다른 단어들이 등장하고 한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전 시가의 경우 현대어 풀이를 연습하다 보면 이런 거부감이 없어지게 되고 오히려 현대시보다 고전 시가가 더 쉽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고전 시가는 현대시와 달리 고려가요는 사문보 율격, 후렴구 이런 식으로 갈래상의 특징이 명확하고 주제도 한정적입니다. 하지만 현대시는 주제를 몇 가지만 꼽을 수가 없어요. 또한 고전 시가에서는 해는 임금, 구름은 유랑, 자유, 간신 이런 식으로 관습적인 시어가 많이 나타나므로 주요 고전 시가 작품들을 읽어보게 되면 이러한 배경 지식이 쌓이고 처음 보는 작품들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고대 가요부터 민요까지 갈래별 주요 작품들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갈래별로 대표하는 작품들이 있으니까 몇 개씩만 우선 공부를 해보면 됩니다. 단 갈래별로 공부할 때 갈래상의 특징도 꼭 공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고전 산문도 마찬가지로 많이 접하다 보면 쉽게 읽히게 될 거예요. 특히 고전 산문은 이 예시 지문에서 알 수 있듯이 한 인물을 지칭하는 말이 다양해서 내용을 단번에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따라서 고전 산문은 인물이 나올 때 이렇게 표시를 해가면서 인물의 관계나 특성, 내용을 파악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모든 산문 작품을 읽어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요 산문 작품들의 전체 줄거리만이라도 읽어보고 그 중에서 몇 개 작품의 지문을 한번 일부만이라도 읽어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는 역시 문제풀이가 뒤따라와야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독서 공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독서가 아마 여러분이 모의고사에서 제일 읽기 싫고 풀기 싫은 영역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다 어렵고 재미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읽는 것을 하기 싫은 것으로 규정하고 읽으면 쉬운 지문도 쉽게 안 읽힙니다. 심드렁한 눈으로 억지로 지문을 읽는 것과 호기심 어린 눈으로 관심을 갖고 읽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영화 보는 것이 취미이고 영화를 좋아하는데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 또는 영화를 바라보는 여러 영화 전문가들의 관점 등이 나온다면 흥미롭게 글을 읽을 수 있겠죠. 또한 평소에 QR코드를 보고 이거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문에 QR코드의 원리가 나온다면 글이 잘 읽히고 기억에도 잘 남을 거예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정보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귀 기울여서 그 정보를 들으려 하겠죠. 따라서 이 지문이 나한테 어떤 흥미로운 지식을 주려는 걸까라는 관심 어린 물음표를 던지면서 지문을 읽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독서 공부법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문을 한
단락씩 읽어나가면서 핵심 화제가 무엇인지 동그라미 쳐보고 단락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지 주제는 무엇인지도 직접 써보고 더 나아가 핵심 화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내용 전개 방식도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문을 많이 읽고 내용 전개 방식 문제를 많이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용 전개 방식이 한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무작정 기출문제를 풀려고 하지는 마세요. 특히 여러분들에게 아직 스톱워치를 켜놓고 문제를 푸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지문을 읽는 연습을 한 후에 문제를 풀 때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선지를 하나하나씩 보면서 왜 이 선지가 옳은지 이 선지가 왜 옳지 않은지 그 근거를 지문에서 찾아 표시해가면서 문제를 풀어봐야 합니다. 좀 더 쉽게 보여드리자면은 이거는 작년 고1 6월 모의고사에 출제된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1번 선지에 근거가 되는 문장을 지문에서 찾아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27번의 답은 3번인데요. 위 운동에 관여하는 오렉신은 전두연합 영역에서 분비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오렉신 또는 전두연합 영역을 설명했던 문단을 찾아서 가면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이에요. 이 빨간색 부분을 보면은 전두연합 영역의 신경세포가 맛있다와 같은 신호를 섭식 중추로 보내면 거기에서 오렉신이라는 물질이 나온다. 전두연합의 신경세포가 신호를 섭식 중추로 보내면 섭식 중추에서 오렉신이라는 물질이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오렉신이 섭식 중추에 나오는데 전두연합 영역에서 나온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이 틀린 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때 근거 문장도 찾고 뭐 때문에 이게 틀린 것인지 그 단어에도 표시를 해가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지문을 읽는 속도와 문제를 푸는 속도가 자연스럽게 빨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문제도 보다 쉽게 푸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어떤 지문을 읽어야 할지 막막한 학생이라면 이런 EBS 교재를 인강과 함께 공부하셔도 좋고 아니면 고1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검색하셔서 다운받아서 프린트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고1을 위한 6월 학력평가 대비 국어 공부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말은 6월 모의고사 대비이지만 살펴본 공부법은 내신 대비 그리고 더 나아가 수능 대비와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꼭 말씀드린 공부법을 통해 국어 실력을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